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홍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전망입니다. 곽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1대 총선 때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던 홍석준 의원. 7개월 뒤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크게 줄어든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상실할 처지였지만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다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참 어려운 우리 대구 지역 경제와 그리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하는. 재판부는 홍 의원이 자원봉사자를 통해 전화 홍보를 한 것은 맞다고 봤습니다. 당시는 선거법 위반이었지만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 운동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전화 홍보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 의원이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무원에게 322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법이지만 지급액에 선거 사무실 정리 등 노임이 포함돼 실제 위반 금액은 크지 않기 때문에 1심의 당선 무효형은 가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한 홍 의원에 대해 일부 지지자들은 환영했지만 1심과 확연하게 달라진 선고에 대해 봐주기식 재판이 아니냐는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잇따랐습니다. 이번 판결 이후 검찰의 대법원 상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홍 의원에 대한 판결은 확정됩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홍석준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네, 최근에는 김영만 군의군수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군수직으로 복귀했죠. 선출직 공직자들의 항소심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곽근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곽근아 기자. 먼저 오늘 있었던 홍석준 의원의 항소심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홍석준 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약 7개월 만에 항소심이 열렸는데요. 항소심에서는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1심 판결보다 크게 감경된 판결입니다. 홍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은 본인인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홍 의원은 자원봉사자를 동원해 1,200여 통의 전화를 돌렸다는 것, 그리고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사무원에게 여러 가지 명목으로 모두 322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 이 두 가지죠. 재판부는 첫 번째 혐의는 면소 판결했습니다. 선거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면소를 꾸준히 주장해온 홍 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두 번째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돈으로 매수 혹은 이해득실을 유도했던 홍 의원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 등 선거법 취지에 위반되지만 그 금액이 크지 않고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1심 판결과는 사뭇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사무원이 유세 현장에 동원된 그 정황까지 유죄로 봤는데 왜 이렇게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이 선거운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우선 해당 근무자의 고용 경위와 이 지위와 역할, 또 구체적 업무 내용을 파악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랬더니 근무자는 손님 응대와 차 접대, 사무실 정리 등 정리 노무를 주된 업무로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운동을 위해 활동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무자가 46일 동안 일한 대가로 받은 322만 원 중에는 경선운동 등에 관련해 액수 미상의 금액이 포함돼 있지만 이는 특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근무자의 선거운동원 등록 여부가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는 해당 근무자가 유세 현장에서 활동하는 정황,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한 정황 등이 죄책이 있다고 봤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죠. 항소심 재판부는 그렇지만 이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당선 무효형이 가혹하다며 홍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렇군요. 이 항소심 판결 후에 홍 의원이 밝힌 소감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홍 의원은 선고 직후 법정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소회를 밝혔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말을 우선 하면서 진실의 실체를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홍 의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대구의 많은 시민들과
주변 분들에게 심려와 걱정을 끼치더라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실체적 사실관계를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우리 재판부의 여러 판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역구인 달서구민들에게도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다만 항소심 판결이 1심 판결과 형량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도 의외의 결과다, 또 봐주기식 판결이다라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김영만 군의군수도 1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출직 공직자들의 기사회생이 잇따르고 있네요. 네, 지난 7일입니다. 김영만 군의군수가 1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즉시 석방됐습니다. 김 군수의 혐의는 관급공사와 관련 억대의 뇌물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건설업자의 진술을 되짚어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업자는 주말에 특히나 여유로운 오후 시간에 김 군수에게 전화를 건 후 돈을 건네러 갔다고 주장해왔지만 실제 김 군수와의 통화 내역을 보니 전화를 걸고 받은 것이 뇌물을 건넸다는 시점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정확한 시점, 정확한 장소,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감경이나 무죄 선고가 잇따르면서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원의 저울이 기울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곽근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